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대한민국의 목사 한 사람 한글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요구했습니다.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선포하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2019년 3월부터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고 지금 114번째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뉴스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알리는 공식 공영 이 매체들이 이 내용을 방송하는 데도 있었고 방송하지 않는 데도 있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일과성의 어떤 방안, 대한민국의 방한한 내용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 그러면은 뉴스가 매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 시간이 어디로 갔고 누굴 만나고 행사 내용이 어떻다 보도하느라고 온 국가의 방송국들이 다 떠들썩하죠. 엘리자베스 전에 여왕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안동에 한번 방문했을 때도 전 세계 포커스가 맞춰지고 어떤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디 뭐 했다 하는 걸 남기는 거죠. 교황이 왔을 때도 그거는 더 했고 이렇게 어떤 방송 자체에 편중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편중이 되죠. 편중이 된다 할 적에 그 근거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해주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대충 해주는 그 국가의 대통령이지만은 국가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별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이력,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국가의 이력하고 즉 역사주 역사, 그 나라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의 연관성, 연결성,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하고 그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럴 때는요, 이걸 좀 편파적으로 좀 조정하는 거죠. 보도하는 것도. 이제 그것이 분명한 거요. 역사라고 하고 또 혹시 이력. 그걸 할 때 개인에게는 이력이 들어가고 그 담당
그 대통령이면 대통령 그 대표의 이력에 관계도 되고, 또 한편은 그 국가의, 그 대표하는 국가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은, 그런 편파를 하면은 말이죠. 그거는 진짜 안 되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냐.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와도 그렇구나, 가도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방송국에서도 국민들의 취향을 보면서 방송의 빈도를 조금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그 대표의 정체성을 두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뭔가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떻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 사람에서 보도를 많이 한다 할 때 비중을 둔다고 볼 때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일단은 그것 자체가 돼 있느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대표가 왔을 적에 우리는 요래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매스컴이나 이게 통일적으로 돼 있느냐는 거지. 요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또 상대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력이나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어떤 방향에 걸맞도록 우리가 평가하는데 바른 평가냐, 발해가 평가되어 있느냐,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런 것은 요 정도 선에서 끝내자. 국민들 수준이 요 정도 다 하고 있어 끝내서 그렇지. 실제로 거기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하고 연결해서 그 국가의 정체성이나 그 국가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면밀히 따져가지고 만약에 비중에 따라서 이 편파적으로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 안 그러면 소홀히 한다 할 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면은 지금은 기준이 없는 거죠. 국민들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송국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일반적인 추세, 그냥 이런 호응도 방송을 보겠다, 이런 방송에 대해서 자기들이 방송을 하면 얼마나 이거 참 무게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어서 방송으로 나온단 말이죠. 백성들은 그걸 보고 그렇거니 하고 또 그 반응하는 거고. 두 가지의 정체성, 대표가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분명히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제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외국 순방이 많은 것도 없고, 또 외국 순방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개인이 대통령 돼 가지고 국가 어떤 돈을 가지고 외국 순방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 여행 다닌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민들하고 이질감이 있는 그런 대통령의 순방을 우리가 두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런 어떤 비중을, 또 이런 것이 분명하게 하나의 어떤 노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있어도 일과성으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쓱 지나가 버리는 이 국민들의 수준도 있단 말이죠. 현재적은 그렇죠. 그리고 가가지고 참 외국에 가서 우사를 참 그런 우스개 일들을 해프닝, 일종의 망나니라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다니면서 참 이렇게 우스개 취급을 당하는 이런 일은요,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우스개로 넘어가는 그런 형편이 있는 거죠.
역대 어느 대통령인들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요 지금까지 막 버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 해도 지지하는 층들이 민주노총, 노동계 계통, 그다음에 그 정교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지하는 것들이요, 지지하는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 정체성에 뭔지 모르게 반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있으면서 그 지지층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장악을 하고 있는, 장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매스컴이 장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이게 문제로 부각이 안 돼도 카트가 되는 이런 요소 때문에 해외 순방 많이 다니고 우스개 활동은 많이 한 그런 대통령으로 되지만은 뭐 어느 대통령인데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심해요. 근데 불구하고 계속 순방 쪽으로 그럼 가는 데마다 쓸데없는 데 가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저지르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하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거하고는요, 이거는 정말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비중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온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교황이 대한민국 온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다. 이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지를. 제가 2012년쯤에서 그런 겁니다.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를 할 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현재 유엔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결성되어지는 이거에 대한 무게,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에 대한 점을 두고 한 점에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선포를 한 이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제 혼자서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안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대한민국에 뭔가는 이렇게 서로 간에 1945년을 연결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입장이 서로 돕는 입장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돕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국가 정치 행정에 이스라엘이 제외되고 뭐 전혀 외교관계가 단절이 된 거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영사관이나 뭐 어떤 대사급이 아니고 영사급을 해서 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영사급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관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가서 좀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일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나서겠다, 또 협조하겠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서봅시다. 같이 서로 손잡고 나가봅시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에 있는 남자가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25절이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금을 써서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요 개념이 같이 있는 거죠. 벌금을 써서나 부끄러워 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두고 그 당시에요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가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통령이 오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기 여러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건요, 오히려 이스라엘 쪽이 훨씬 밝은데, 그들이 대한민국하고 더불어서 참 인류와 더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류 전체를 일으키는 데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밝은 여러 가지 그 국가를 바라보고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할 적에는 이스라엘처럼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한국 사람이 먼저 이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국가에서 정체성, 그때는 국가에서 정체성 안 나왔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1945년을 대한민국 1945년과 유엔이 결성이 6.25 사변도면에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수동적으로 저들은 눈치 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은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밝은데 저들은 지금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라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평화의 무드로 전 세계 인류를 평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자세가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제 2019년 돼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완전히 일본하고 담쌓는 내용을 해갖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거지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경제 구조가 그래 나오는 거죠. 근데 요때에 대한민국에 바로 요때에 일본하고 경제 부분에서 갈등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폭삭 내려앉으려고 요때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이 혹시 이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없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갖는 거죠. 근데 경제 회복 자체를 갖고 이걸 뭐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위상이 그냥 곤두박질 땅떨이 떨어지는 보다는 그래도 완충지대에 있어갖고 좀 혹시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하는 요소가 없을까 하는 그 경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이 지원이 되고 피차 간의 협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인류 평안을 위해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그 평강의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데 서로가 두 나라가 마치 두 사람인 듯이 어떤 인류 전체를 위해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대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황의 방문 또 이스라엘의 방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 이런 나라들의 방한을 할 때에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교황이면 교황의 어떤 그 건의 또한 교황청의 어떤 건의 역사 1500년 역사 그 다음에 미국 같다면 전 세계의 굴지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친 미국의 영향력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 대한민국에 잠깐 한번 오게 될까 아쉽고 이러면서 참 설레발을 하는 그리고 또 영국의 대통령 여왕이니까 그 상징성이 전 세계에도 또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이게 너무너무 평가절하로 나는 거 평가절하.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현재 모든 나라가 현재 경제적인 어떤 유통의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로 주목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다양한 흔적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긴 그 흔적들에서 우리는 그 대부분에 마치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된다 그러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모든 나라에 다 물이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편만에 있는 물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고 공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자체 기본적인 조건은 다 만들어져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시대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 환경이 되어지는 데는 언어라고 하는 요소가 모든 나라에
모든 국가에 언어라는 요소가 문자적으로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유독이 대한민국은 한글을 통해서 문자가 아닌 음성이 나오는 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문자로 되어졌다라 할 적에 전 세계가 각 나라 언어로 다 돼 있는데 그 문자로 된 것에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나라가 문자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었을까라고 할 때요. 가장 영향을 미친 문자는 히브리 문자라고 분명히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하고 헬라어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영어라든지 이런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라틴계, 라틴어, 라틴어에서 이게 영어라든지 도이치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이 내용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죠. 그 헬라어가 중간에 있어갖고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에서 언어가 다 확산된 거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한 단계 앞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서 봐야 돼요. 히브리어. 숫자, 각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그 나타나는 숫자의 개념이 왜 문자의 표시에서 들어갔을까 할 때는요. 그건 바로 히브리어가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숫자를 표시할 때에 히브리어에서 숫자 문자에다가 숫자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문자로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는 그 내용이나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발전은 했지만 좀 더 다르게 변형은 됐지만 그렇게 변형되어 왔다. 문자에서 달라지고 전 세계 언어 중에서 달라진 히브리어에서 영향받지 않는 언어라고 하면은 애굽에 있는 애굽어, 지금은 뭐라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중국의 상형 문자, 뭐 그 정도밖에는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영향을 헬라어에서 영향받은 그 문자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요소가 있는데 그 헬라어의 근원이 되어지고 헬라어에 영향을 미친 문자는 바로 히브리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에 대한 어떤 영향의 히브리어의 그 영향,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다 언어로 보급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를 히브리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지 않는 이런 내용. 근데 구약 전체에는 일부라고 구약의 창세기 11장,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볼 수 있고 11장 이전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또 다른 내용도 시부할 수 있겠지만 이 구약의 전체를 이스라엘이 영향을 미치고 신약에 되어지는 그 기록한 사람들의 모든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성경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2500년 디아스포라 가운데에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돈을 유통을 하고 있는 이 내용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의 방랑 역사 속에서 나타난 흔적으로 보는 거죠. 이태리 그 북동부 쪽에 있는 베네치아,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그거로 나오는 그 북동부, 거기에서 방크라고 하는 그 직책이죠. 직책. 국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민 계급, 방크족, 뱅크, 오늘날 뱅크 되는 그 고리 대금업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그 무대가 고리 대금업자하고 갈등 속에 그걸 이렇게 색색되어가 하나의 희화시킨 거고, 이런 그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 다 적용해야 돼.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는 어떤 사회에, 국가 사회에 뭐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꺾어놓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은 결국에는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그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발걸음을 내는 사람의 걸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걸음으로 행보를 해갖고 자기가 예를 쓰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인정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음으로 걷는 그 걸음으로 남기려고 탄핵이라는 이 사건을 만나게 하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개인의 삶의 방향에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대통령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무시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분명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내 자신하고 내 삶의 걸음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예를 쓰고 뭔가 이바지하려고 하는 내용은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다, 또 사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막 쟁취하려고 하는 그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훨씬 지름길입니다. 훨씬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넓고 큰 길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뒷면에는 어마어마한 경쟁력, 어마어마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뒤로 두어야 본인이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인간들에게 보란 듯이 애쓰는 것은 거기는 어마어마한 참 협작과 갈등과 개인의 갈등, 그러면서 못쓴 덩어리가 그게 내재가 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라 한들 봐봐요.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선거 유리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갖고 노는 거죠. 교황도 봐봐요. 와서가 한 것이 전 세계 사탄이 위치해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마치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우리는 슬픔에 잠겨있는데 허연 옷을 이빨을 내놓고 미소 지으면서 다니는 헛새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좋아 안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대통령은 그 자기들의 그 그런 이력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냥 왔다가 싹 가고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뭔가 그 흔적이 남겨진 이스라엘이라는 것하고 관계된 분명한 흔적이 남겨질 수 있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